스타듀밸리의 대표 비호감 NPC인 이 친구. 매번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제 농장에 동굴을 노리는데요. 그 중에 버섯! 버섯을 이용해 엔딩도 보고 천만골드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이름은 버섯을 사랑하는 구성이 버사구! 농장 이름은 버섯농장. 좋아하는 것에는 돈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코디를 해야 하는데 이거 머리에 버섯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보라색으로 바꿔서 보라색 버섯 코디 해주고 산림농장에서 시작합니다. 버섯으로 엔딩 보고 천만골드 벌기! 코디 체크하고 침대 옮기고 파스잎 받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잡초 정리하고 땅 파서 파스잎 심어줍니다. 물까지 하나하나 줘요. 늘 하는 루틴이죠? 그리고 잡초 어느 정도 베다가 그리고 도끼 들어서 나무를 베는데 이때 10번 베고 나서 밑둥을 남겨놓고 정리할 겁니다. 경험치만 먹고 빠지는 전략이죠. 처음에 시작하면 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너지 대비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줄 겁니다. 한 5개, 6개 정도 베면은 이제 레벨업 했다는 표시가 떠요. 표시가 뜨면은 멈추고 잡초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잠시 뒤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산림농장을 고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단한 나무를 생성하는 그루터기가 농장 왼편에 8개씩 매일 생성이 되고, 두 번째, 계절별 채집 아이템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초반에 채집물 버섯과 후반에 버섯 통나무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고른 농장 지형입니다. 꽃으로 천만골드 챌린지 때 다시는 선택 안 한다 했지만 이번엔 농사 챌린지도 아니니까 좁은 경작지라는 페널티를 감수하기로 합니다. 장점 그래도 좋지 않나요? 농장 부지를 돌아주며 채집물을 모으고 밑으로 내려가 호수구역에서 채집물을 얻어줍니다. 돌아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1일차 일찍 잠이 듭니다. 채집 1레벨이 돼서야 나무를 클 때 나무 씨앗이 드랍되기 때문에 아까 스톱한 거예요. 1차 작물에 물을 주고 이제 열심히 나무를 클 겁니다. 체력이 없으면 주웠던 채집물을 먹어가며 정리하고요. 그렇게 첫 번째 버섯을 얻었죠.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잘 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먹지 않게 조심하고요. 다른 거 먹어야 합니다. 저 2일차도 가급적 밑둥 남겨놓고 나무 베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저 호수 돌면서 파 채집해주고요. 옛날에 운이 안 좋은 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한 바퀴 돌면서 채집물 주워줍니다. 호수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이는 지렁이가 있으면 캐주면 좋아요. 이것도 다 경험치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운이 좋게 구리광석을 얻어서 내일이면 클린트가 오겠네요. 그렇게 바로 용광로 제작법을 배웠고요. 나무 정리하느라 체력 없어서 오늘은 일찍 잠이 듭니다. 4일차도 마찬가지로 마을 돌아다니면서 채집물 주워요. 이날따라 보니까 유난히 많더라고요.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주워줍니다. 쭉쭉쭉. 아니 파도 많아서 신기해서 넣어봤어요. 아니 이 너무 정갈하게 예쁘게 있지 않나요? 리크 같은 거 먹고 채집물 줍고 또 먹고 그랬습니다. 나무 캐주고요. 이날은 밑둥까지 딱 했습니다. 채집을 많이 해서 그런가 바로 2레벨을 했죠. 버섯 통나무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5일차 다자란 파산잎을 수확하고 그동안 얻었던 씨앗 모음을 심어줍니다. 채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농사 경험치도 올릴 생각이기 때문이죠. 나무 정리해주고요. 그동안 모았던 씨앗들을 가지고 농장 왼편으로 이동합니다. 한 칸씩 띄어서 간격을 지켜주며 전부 심어줬어요. 나중에 만들 버섯 통나무에는 단단한 나무, 이끼 이렇게 2재료가 필요한데 이끼는 나무에서 생성되기 때문이죠. 상점에서 팔아줬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나무가 많으면 좋기 때문에 농장 한 구석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다 심고 나서는 어제 열렸지만 오늘 첫 방문하는 광산에 왔어요. 항상 받는 이 부실한 검을 가지고 보이는 광석들은 다 캐가면서 내려갈 겁니다. 운이 좋게 23층까지 내려왔죠. 다음날 잊지 않고 허수아비를 세워줍니다. 깜빡한 사이에 이제 15개 넘어가지고 까마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단골이죠.
그리고 이끼 공장에 나무를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나무를 정리했어요. 나중에 만들 탈수기랑 절임통 등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나름 어울리죠? 제 약간 그 버섯 포자 같은 제 보라색 머리가 가려지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하네요. 8일 밤에 채집 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다음날 9일도 어김없이 나무 베고 채집하고 광산에 옵니다. 스프링클러도 만들고 싶고 80층 이상에서 나오는 불의 적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곡괭이로 내려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두개도 틈틈이 구워가면서 아침에 눈 뜨면 물 주고 두개 굽고 이렇게 보냈어요. 15일부터는 세몬베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마을 돌면서 같이 채집해 줄 겁니다. 세몬베리 이렇게 얻는 것도 다 채집 경험치예요. 그래서 마을 돌고 광산으로 올라오면서 채집하고 또 광산에 들어왔죠. 절임통에는 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바위가 있으면 무조건 캐주면서 내려갔고요. 운이 좋게 또 80층을 찍었습니다. 16일도 아침 산책으로 채집하고 광산에 갑니다. 내려가면서 쇠모기를 얻어가지고 요 군봉 휘두르는데 이게 공격력은 좋은데 속도가 느리고 막 둔탁하게 훅 휘두르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당장 버리고 싶었는데 들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기로 합니다. 으이 우휴. 그렇게 내려가다가 87층에서 첫 번째 불의 석영을 얻었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91층에서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 정리해주고 불의 석영은 나중에 탈수기를 만들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상자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농사 1레벨을 찍으면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18일 나무를 베어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에는 이끼가 잘 생성이 안 돼서 레벨도 올릴 겸 베고 다시 심어주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또 광산에 왔죠. 눈에 보이는 불의 석영은 전부 모아가며 내려갈 겁니다. 가방에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서 꼭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22일 광산 120층 바닥을 찍었죠. 좋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내려와가지고 체력도 있겠다. 조금 더 이제 돌면서 불의 석영 얻으려고 81층 찍어가지고 내려가는데요. 때마침 짜잔! 불의 석영을 얻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곡괭이로 캐면서 내려갔는데요. 그 뒤로는 안 나와서 장면이 없습니다. 다음날 나무를 베는데 뭐가 떨어지죠? 맞습니다. 우디의 비밀의 책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야가 좁은 구성에는 나무를 몇 개 더 베고 나서야 발견을 했죠. 요거는 나무를 자르면 5%의 확률로 2배의 목재를 획득하는 책인데요. 바로 읽어줍니다. 발견하고 바로 읽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참. 그리고 얻은 나무 씨앗들로 호수관의 길목, 만인의 집 왼편이죠. 여기에도 이끼 공장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여름이 오기 전까지 매일 농장 잃게 하면서 채집물을 모아갔고요. 스프링클러도 만들어 설치해줬습니다. 그렇게 광산에서 농장에서 모은 버섯들로 봄 28일 1740골드를 벌었죠. 그렇게 여름이 시작합니다. 여름 1일에는 스프링클러 주변에 씨앗 모음을 심으며 시작합니다. 여름부터 이끼가 확실하게 잘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나무용 비료를 만들어 뿌려줬습니다. 농장에서 생성되는 여름 채집물도 주었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끼 업그레이드 맡겨주러 왔습니다. 이제 구루터기를 없앨 시간인 거죠? 깜빡했는데 농사 2레벨, 채광 6레벨, 채집 7레벨 찍었습니다. 3일에 농장에서 새로운 책을 얻었고요. 바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도끼 찾으러 왔어요. 글이 도끼입니다. 채집물 얻은 걸로 이제 여름 야생 씨앗 만들어서 심어줬고요. 바로 농장에 있는 구루터기 캐줬습니다. 단단한 나무가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끔 씨앗도 나오고요. 그래서 매일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하면서 단단한 나무 모아줄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우디의 책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바로 발견했죠?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경험치를 주지만 사석상에서 교환을 한다면 단단한 나무 20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환할 생각이라서 읽지 않고 상자에 보관해줬어요. 기찻길에도 이끼 공장을 위해 심어줍니다. 여기도 5와 열을 맞춰서 심어주세요. 굿굿. 스킬 레벨업을 위해서 야생씨앗도 계속 심어갑니다. 12일에 서적상이 방문해서 열심히 뛰어가요. 가지고 있던 책을 2권 가져가서 교환해줍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교환하고, 비가 오는 날은 이끼 생성의 확률이 2배라서 나무 치면서 이끼 열심히 모아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이끼랑 단단한 나무로 해가지고 버섯 통나무 제작해줍니다. 이끼가 없어가지고 일단 하나밖에 못 만들었지만 좋아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위치를 어디다가 설치할까 고민하다가 나무 근처에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4일부터 이끼가 조금 생성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옆에다가 둘게요. 채집물 자란 거 수확해주고요. 가방에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두고 수확하고 그랬습니다. 가방을 빨리 늘려야 돼요. 그래서 야생 씨앗 늘린 것도 바로 심어줬습니다. 땅이 좁아가지고 불편하긴 했네요. 그렇게 농사 4레벨로 절임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통나무 근처에 나무가 있으면 더 버섯이 많이 생성된다고 해서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버섯이 생성되는 대로 같이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제 18일에 녹색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스타드밸리에 녹색비가 내리는 날은 이끼, 비버 타임이죠. 가방을 비우고 서두르며 이끼를 파밍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손이 가는 대로 바로바로 해줬고요. 오솔길부터 해서 기찻길, 산언덕, 호수지역까지 열심히 낫을 휘두르며 이끼 모아줬습니다. 새벽 1시까지 모은 결과 338개! 아주 좋습니다. 내일 통나무를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다음날 그동안 모은 재료를 모아서 버섯 통나무 왕창 만들었습니다. 29개! 많이 만들었죠? 일단 있는 데다가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히 배치해뒀는데 나중에 바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루터기가 다음날 생성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고 이제 석탄도 재료도 어느 정도 모였겠다 절임통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섯 있는 거 넣어줬고요. 19일 밤에 정리해줍니다. 뚜루루뚜.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역에는 손수 물을 줬고요. 시간이 지나 이렇게 다 자라면 바로 수확해줬습니다. 가방을 빨리 늘리고 싶어요. 진짜 돌아버리겠어. 한 줄로 어떻게 살아. 돈은 없고. 버섯 통나무는 4일마다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수확해주고 4일 지나면 또 수확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통나무를 만들 재료가 모였으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설치해줬습니다. 이끼를 모았으면 단단한 나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호가니 씨앗을 심고 비료도 뿌려줬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절인 버섯들 여름 28일 판매하면서 판매금 12,500골드를 모았습니다. 가을도 달려볼까요? 가장 먼저 엉망인 땅을 정리해줍니다. 여름에 내린 녹색빛 때 모은 씨앗 모음을 전부 먼저 심어줄게요. 또 까먹었죠? 농사 5, 채광 7, 채집 9. 돈이 생겼으니까 가장 먼저 도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나무 캐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꾸 길이 막히니까 바닥재도 깔아줬고요. 버섯 통나무도 되는 대로 바로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확실히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버섯이 하나씩 있는데 나무가 있으면 이제 막 2-3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개수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죠. 절임통에 버섯이 다 되는 대로 새로운 버섯 바로바로 넣어줬고요. 버섯 모으고 이틀 지났기 때문에 도끼도 바로 찾아줍니다. 도끼 받고 돌아다니면서 채집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강철도끼라서 비밀의 숲에 있는 그루터기도 파밍해줬어요. 굿! 단단한 나무를 위해 마호가니 씨앗을 심고 비료도 뿌려줍니다. 그렇게 6일 밤 드디어 채집 10레벨을 달성하면서 벌목꾼 골라줍니다. 가지고 있는 거 팔면서 16,600골드를 벌었고 다음날 오프닝에 데미트리우스가 찾아왔죠.
탈수기가 있는 버섯 동굴을 골라줬습니다. 농장이 좁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가 위치를 뒤로 당겨줬습니다. 금괴 5개를 챙겨서 도끼 업그레이드도 맡겼고요. 조자 회원권도 구매했죠. 돈 버는 건 어려운데 아주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가을 야생씨앗 모음에는 흔한 버섯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랑 반반 심어줬습니다. 스킬 레벨업도 해야겠고 버섯도 모아야겠고 약간 이런 양가적인 마음이랄까요? 굳이 이제 따로 파진 않고 스프링클러가 있는 구역에만 심어줬습니다. 도끼 맡기고 나서 이틀 뒤 바로 찾으러 갔고요. 이번에는 곡괭이도 바로 맡겨줍니다. 농작물도 수확하고 그루터기를 베면서 단단한 나무 모으고 까먹고 있었던 동굴에 들어가서 버섯 수확하고요. 목표였던 탈수기도 챙겨줍니다. 보이는데 가까운데 설치해줄게요. 버섯 통나무를 늘려가는 것처럼 절임등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정보를 찾았는데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신기해가지고 전부 다 없애줬습니다. 깔끔해졌죠? 이야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무 사이를 오가면서 미끼를 모아줬고요. 절임통에 버섯 절이고 버섯 통나무에서 버섯 수확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중간에 한번 팔았는데요. 가을의 12일에 2만 골드를 벌었고 그 다음날도 비가 와가지고 이기가 조금 더 생성됐기 때문에 통나무를 더 만들었고요. 잡화점에서 탈수기 레시피를 구매하고 가방도 구매했습니다. 아 이제 두 줄이지요. 고래석영이랑 점토 나무 챙겨가지고 탈수기 더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판매했죠. 돈이 생각했던 금액에서 조금 더 부족해가지고 다음날 말린 버섯도 판매해줬습니다. 잡화점에서 버섯 몇 개 더 팔면서 돈을 모았고 다리를 수리할 25,000 골드를 모아서 수리해줍니다. 쓱싹쓱싹 쓱싹쓱싹 잊고 있었던 맡겨뒀던 곡괭이를 찾고요. 확실히 탈수기가 많은 버섯을 가공하는 데 좋지만 개별적인 가격으로는 절임통이 우세하기 때문에 절임통을 더 만들 생각이라서 이렇게 석탄 모아줬어요. 온 김에 옆에 있는 동굴에서 황금낫 챙겨주려고 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가면서 가려 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도망치면서 다급하게 낫 주웠고요. 도망쳐! 휴 살았쥬? 농장으로 돌아와서 절임통을 더 만들고 설치할 공간이 애매해서 집에 설치해줬습니다. 부엉이 석상도 찾아왔죠. 여기다 둘게요. 좋습니다. 가을 마지막 날입니다. 28일 버섯 통나무 위치를 조금 손봤습니다. 나무 근처에 7 곱하기 7 범위에 나무 10그루가 있으면 최대 수확량인 5개가 되기 때문이라는데 일단은 세보진 않았지만 이런 모양으로 배치해줬어요. 괜찮겠죠 뭐. 주변에 있는 나무 모양으로 이제 어떤 버섯이 생성될지도 다른다는데 저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소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의 수입은 65,000 골드입니다. 이때부터 보라색 버섯은 확실하게 절임통으로, 살구버섯은 이제 탈수기로 이렇게 노선을 잡고 운영을 했어요. 겨울에는 나무에서 이끼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버섯을 가공하면서 단단한 나무를 모아가면서 보냈습니다. 눈이 왔나 해가 떴나 절임통에 절이고 탈수기는 매일같이 나와서 돌려줬고요. 버섯 통나무는 4일마다 나와서 해줬습니다. 봄에 비하면 버섯 통나무가 많이 늘어난 게 느껴지시나요? 가을에 판돈으로 광차를 두 번째로 수리해줬습니다. 광차를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돌을 구매했습니다. 절임통을 만들 때 나무, 돌, 석탄 이렇게 필요한데 돌이 조금 더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돌 조금 구매했고 곡괭이를 강철로 업그레이드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패닝까지 수리했고요. 아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플렉스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돌로 절임통 더 만들어서 집에다가 설치해줬고요. 패닝도 수리하고 나무로 이제 석탄 만들면서
탈수기도 돌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일마다 통나무에서 버섯 수확해줬고요. 보라색 버섯 다음으로 살구버섯이 비싸기 때문에 절임통에 보라색 버섯을 넣을 게 없다 하면은 살구버섯 돌려줬습니다. 22일에 시간 맞춰가지고 곡괭이 찾아주고요. 1년차 겨울 28일 겨울의 수익금은 25만 6천 골드입니다. 어떡해. 돈을 빨리 더 모을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2년차의 시작은 켄트와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저도 인사만 하고 바로 스킵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제 버섯 수확하고 절임통을 더 늘려갔죠. 여기 안 되는 거 알아요? 나중에 위치 바꿉니다. 어떻게 이러다가 이렇게 한 거지? 4일마다 버섯 수확해주고요. 버스도 수리하고 절임통에 우선으로 보라색 버섯 넣어가면서 집에 잘못된 절임통 위치를 조금 손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18일 마지막 온실까지 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사막에서 스타프루트 씨앗 구매합니다. 아니 비싼데 안 사고 싶었는데 농사 스킬 빨리 레벨업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 끝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떼다가 이렇게 설치해줬고요. 온실에 전부 스타프루트 심어줍니다. 13일이었나? 13일 뒤에 만나요. 그렇게 28일 마을로 가는 길 엔딩 봤습니다. 하지만 엔딩으로 봐도 끝은 아니죠. 두 번째 목표인 1000만 골드 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달립니다. Keep going! 이끼도 계속 모아갔고요. 2년차 봄 28일의 수익금은 13만 골드입니다. 금액이 낮은 이유는 가공품을 하나도 안 팔았기 때문이죠. 스타프루트도 심었겠다 농사 3레벨 찍고 장인 스킬 찍어가지고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안 팔았습니다. 버섯 수확하고 막 지내던 날 중에 2년차 녹색비는 다소 빨리 왔어요. 5일에 왔습니다. 조작콜라 마셔서 속도 높여가지고 말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이끼 파밍했죠. 확실히 콜라 마시니까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나무 사이사이 돌아가면서 이끼 파밍했습니다. 1년차 때 심었던 이렇게 이끼 파밍 장소가 빛을 발하죠? 이끼는 잔뜩 모았는데 단단한 나무가 개수가 안 맞으면 쫑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나무는 마호가니 나무 베어가면서 모았습니다. 7일에 잊고 있었던 스타프루트 수확하는데 스킬 레벨업 표지가 떴어요. 좋습니다. 바로 또 심어줬고요. 농사 2레벨 바로 올려주고 요정도 왔어요? 이건 무슨 일이람? 신기해서 넣어봤어요. 셋, 둘, 하나! 아니 번개가 치는 순간에 버섯 떡나무에서 버섯이 생성돼서 신기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뭐람? 20일에 두 번째 스타프루트를 수확하면서 레벨업 했어요. 드디어 2년차가 돼서야. 바로 잠이 드는데 짜자잔! 바로 장인 골라주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남은 날들은 절임통에 버섯 돌리고 달수기도 돌리고 농작물 따고 있는데 아니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제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곡괭이로 정리해줬습니다. 짜자잔! 집에 있는 상자는 필요 없는 거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농작물도 굳이 있어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려줬어요. 그렇게 여름에 먹고 모은 가공품과 버섯들을 전부 판 결과 드디어 거금을 손에 얻었죠. 168만 골드입니다. 이야 대박이잖아. 전부 다 버섯에 관련된 것만 팔았어요. 가을 동안 광산 돌면서 탈수기랑 절임통들 늘려갔고요. 콩나무도 많이 늘었죠. 2년차 가을의 수익금은 154만 골드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생으로 팔리는 버섯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돈을 더 여기서 더 벌기 위해서는
자림통과 탈수기의 개수를 늘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산 열심히 돌아줍니다. 네, 시간이 늦으니까 스킵했어요. 2년차 겨울에 28일 167만 골드 벌었습니다. 할아버지 늘 저희 이제 농장을 평가하시는데 매번 잘했다 하시면서 안에 마을 사람과 벽을 짓고 살아서 그런가? 아니 촛불을 3개만 켜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렇게 3년차 봄은 300만 골드에 살짝 못 미치는 298만 골드를 벌어들였고요. 여름에 231만 골드를 벌어들이면서 3년차 여름 19일차 전설 업적을 달성하면서 제가 바라던 두 번째 목표 1000만 골드 벌기도 성공입니다. 농사 10, 채강 10, 채집 10 찍었고요. 농장은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나무를 배서 횡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했어요. 군데군데 나무 배치해가면서 탈수기도 많고 자림통도 많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라단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있어요. 휴, 많죠? 그래서 군데군데 이동하는데 안 보여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나무길도 깔아줬습니다. 은한버섯 16,167개, 붉은버섯 7,028개, 곰보버섯 2,030개, 살구버섯 6,684개, 보라색버섯 85개, 피클이란 이름으로 버섯드림 4,793개, 말린버섯 4,566개. 이번 챌린지도 빡시게 나름대로 열심히 즐겨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